유로스펙이 아마 다음 주에 일반용 유로스펙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 지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기존에 우리 그 S형 유로스펙보다 좀 더 편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유용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뭐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UI적인 측면에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 부장한테 다 감사한다는 문자들이구나. 이게 이제 어떠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 레파를 불러와서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고 또 그 파일 저장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파일이 그 txt 즉 텍스트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그 PWD라고 하는 파나토스 PED 파나토스 EEG 데이터를 줄여가지고 PED라고 하는 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한글이나 워드 이런 데에서 이 뇌파 측정한 파일을 불러와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숫자들이 그냥 쫙 떴었죠. 근데 이제 PED 포맷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서 파일에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로스펙에서만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일단 개인정보가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전용 프로그램에서만 열게 함으로써 이 파일이 어디로 도난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게 더 안전하고 우리가 또 이걸 파일을 전송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하는 것이 전송 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의료용 제품과 일반용 제품 간에 서로 이 파일이 호환이 서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호환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제품에서 측정한 뇌파 파일은 일반용에서 읽을 수가 없고 일반용에서 측정한 것 역시 의료용에서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장님들이 이런 걸 원하셨어요. 우리가 의사 전용, 의료 전용 프로그램이다, 의료 전용 제품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 괜히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도 있는 것 병원에서 측정한 데이터 파일이 시중에서 그냥 판매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다면 이건 의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파일 형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포맷으로 저장한 파일들은 다 불러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와서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능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형식은 기존에 쓰고 있는 유로 스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본적인 이 UI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디자인을 조금 바꿨고 기능적인 것을 좀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원시 뇌파 데이터고 아래에 있는 게 3D 스펙트럼, 우측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절대세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20으로 측정한 데이터하고 S로 측정한 데이터가 로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S20 그 제품 자체가 의료용 기준에 완전히 그 맞춰져서 만들다 보니까 의료용에서 그 모든 신호가 그 어느 대역까지 깨끗하게 나와야 되냐면은 그 50Hz까지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50Hz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을 한 거고 하드웨어 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빠른 베타 리듬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S20으로 뇌파 측정을 하면 이 뇌파 데이터가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의심이 가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뇌파 데이터입니다. 훨씬 복잡하고 빠른 베타 리듬들이 이런데 그대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샘플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정철우 그 본부장님이 보내주신 데이터입니다. 정철우 본부장님이 측정한 뇌파 데이터가 워낙 깨끗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이제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얻었어요. 얻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이 개안 데이터 상태로 이것을 제가 커서를 쭉 옮겨서 보면은 이제 폐안 데이터 상태가 나옵니다. 폐안 데이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영역은 이제 기존의 S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알파 리듬이지 않습니까? 알파 리듬. 기존의 S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다른 영역들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리듬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존 S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호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훨씬 더 복잡한 파형들이 있고 이제 툭툭 튀는 파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S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맨눈으로 봐서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만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S는 우리가 이렇게 잘 찍은 뇌파들은 그냥 로 데이터만 봐도 이 사람 몇 헤르츠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S20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펙트럼을 참조해서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 시죠.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S처럼 이렇게 판맥 같은 리듬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Hz 리듬이고 S랑 똑같이 이렇게 찝으면 이게 하얀 선이 나타나고 밑에 보면은 이 지점이 9Hz 약 50초 측정 개시에서 50초 되는 지점이고 밑에가 안 보이네. 그다음에 왜안 오시지? 밑에가
엑셀지하게 지금 밑에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네, 제일 하단에 이제 시간이가 나왔는데 예, 예, 여기 하단에 예, 50초 V헤르츠 좌측은 16.92 마이크로볼트, 우측은 14.86 마이크로볼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정보가 밑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S에서는 이렇게 찝은 창에 대해서만 정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했어요. 좌측 내와 우측 내의 정보가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타나는 또 뇌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타파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 대역에서 살아있는 신호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다 더 명료하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면은 2D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은 요 기초일동 주파수를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2D 스펙트럼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단 범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시뇌파에다가 커서를 놓고 우측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범위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선택하면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는 창이 열리고 여기서 눈을 감고 있는 폐한 구간을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5초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번 S20에서는 폐한 시간이 60초입니다. 우리가 S에서는 40초 했었는데 S20에서는 40초, 60초, 40초 이렇게 폐한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45초에서 95초. 우리가 처음 40초가 있기 때문에 폐한이 끝나는 시간은 측정 시작에서부터 100초대가 되거든요. 100초. 그래서 5초를 빼고 95초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기존의 유로스펙처럼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래프 메뉴에 가서 2D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2D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S에서도 2D 스펙트럼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S에서는 3D 스펙트럼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요 2D 스펙트럼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깨끗하게 안 보이죠. 막 산맥들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S20에서는 2D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초율동 피크를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VLH에서 약 한 6.5에서 약 7 정도의 세기를 바꾸는 약 7 정도 되겠네요. 7 마이크로볼트에 달하는 상당히 강한 알파 9Hz 뇌파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델타나 세타가 상당히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7Hz 또 18Hz 이 정도에서도 베타 영역이죠. 베타 영역에서도 피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고베타 영역에서도 27Hz에서도 피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S에서는 이 베타 영역에서는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이게 약하거든요. 근데 S20은 신호를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스펙에서 S20과 S가 이렇게 베타 대역에 대한 처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D 스펙트럼이 보시면 잔해와 운의 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색이 운의 그래프가 되겠고 파란색이 잔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더 강한가 하는 것도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운해가 약간 강한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D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절대세기라든가 상대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 이제 우측 막대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칭 관계까지 보려면은 요 숫자들을 다 서로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눈에 할 수 있게끔 브레인 맵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절대세기, 또 상대세기 이게 있고 여기 수치들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운의 절대세기 델타파는 3.13, 그다음에 그 3.13 대 3.64, 세타는 3.48 대 3.94 이렇게 숫자가 다 제시가 되고 이게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 관계가 대칭성이 제대로 균형이 잡혔느냐, 균형이 깨졌느냐 하는 것을 색상만 보고도 쉽게 판별할 수가 있고 이게 절대세기로 볼 것인지 상대세기로 볼 것인지 이걸 바로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현재 1.0 버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대세기와 상대세기를 대칭 밸런스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토모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미 범위 영역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폐한 구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위 구간을 계한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게 그래프가 계한 시의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계한 상태가 두 가지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측정 시작했을 때 계한과 폐한한 다음에 다시 뜨는 2차 계한, 1차 계한과 2차 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계한은 여러분들이 피검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로 잡아라. 그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분석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2차 계한을 분석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차 계한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참 잘 잤느냐 못 잤느냐 즉 알파 블로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역전됐는가를 알려면은 우리가 2D 스펙트럼을 두 개를 띄우면 됩니다. 두 개를. 하나는 폐한 상태의 2D 스펙트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한 상태의 2D 스펙트럼을 띄우면 돼요. 어떻게 띄우느냐? 뉴로스펙 프로그램을 두 번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뉴로스펙 프로그램이 두 개가 뜨겠죠. 두 개가 뜨면은 각각의 창에서 2D 스펙트럼을 한쪽 뉴로스펙에서는 폐한 2D 스펙트럼을 띄우고 한쪽 뉴로스펙에서는 계한 뉴로스펙을 2D 스펙트럼을 띄워가지고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놓고 브레인맵을 띄우잖아요. 같이 각각. 그러면은 폐한 시의 균형, 잔해 운의 균형 상태, 계한 시의 잔해 운의 균형 상태를 한눈에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 전압별 색상보기, 평면보기가 있는데 평면보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칸투어 그래프죠. 이렇게 일렬로 이걸 아주 확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기초율동 그래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상고 그다음에 이제 밴드별 절대세기 보기, 밴드별 상대세기 보기. 우리가 이게
이 현재 나와 있는 우측 막대 그래프 창을 창이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 창에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분석을 보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샘플은 의료용 뉴로스펙입니다. 그래서 의료용 뉴로스펙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또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의료용에서는 이제 필터 설정, 쌍극 유도 설정, 윈도우 설정, 메모, 장치 설정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반용에는 이게 없습니다. 의료용에만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대칭성 보기를 선택을 하면 아까쯤에 범위 선택한 45초에서 95초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오케이 하면은 해안시에 노 데이터에서부터 감마파까지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느냐 이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감마파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마파에 대한 대칭성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델타파, 뭐 세타파, 알파파, SM알파 이거 각각의 대칭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게 20% 범위이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대칭 문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마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값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퍼센테이지는 크게 벌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밴드별 비율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같은 구간에서 비율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SMA 분지 세타 비율, 저베타 분지 세타 비율, 세타 분지 알파 비율, 또 저베타 분지 알파 비율이 각각 잔해운의 수치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BQ에 보면은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율로서 분석하는 것은 절대세기나 상대세기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율은 절대세기로 보든 상대세기로 보든 비율은 똑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ADD냐 ADHD냐 이게 주의 3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SMR 분지 세타 비율 또는 저베타 분지 세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즉 깨어있는 상태에 대비해서 얼마나 뇌가 잠들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이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뇌가 깨어있다 하는 수치니까 우리가 이 수치가 4.0을 넘어서게 되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S20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0 넘어가면은 산만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베타파가 S에 비해서 더 강해요. 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베타 대역이 S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낮춰지는 거예요. 더 낮춰지게 됩니다. 이분은 뭐 전부 다 굉장히 낮죠. 굉장히 뇌가 각성이 잘 되어 있는 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분지 알파 비율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는 알파파가 세타보다 더 강해야지 뇌가 안정이 되어 있는 뇌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타 분지 알파 비율은 1보다 더 높아야지 뇌가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17, 1.16이 나와서 안정된 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허용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그 안정 상태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S20로는 충분한 데이터 안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국책 과제를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과제를 2개를 하고 있고 서울시 과제를 1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산림청 과제에서 저희가 카톨릭대학교랑 협력해서 뇌파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세타 분지 알파 비율을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낸 결과
0.8 이상이면은 안정 상태라고 인정해도 된다. 이 수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0.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좀 뇌가 불안정한 상태죠. 즉 뇌가 피곤한 상태, 졸린 상태, 이런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고령자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도 역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타 분지 알파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비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베타 분지 알파 비율도 역시 저베타에 비해서 알파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은 넘어야 되는데 1.0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느냐? 그러면 무조건 1.5 이상은 나와야 된다. 무조건 1.5 이상은 나와야 이게 좀 뇌가 안정된 상태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2.0이 넘어가면은 확실하죠. 가장 2.0이 넘었을 때의 뇌의 안정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각성된 상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알파파가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세타에 대한 비율과 저베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세타파도 역시 세타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SMR도 이제 베타 대역이니까 2개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저베타에 대한 것과 알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베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타에 대한 것과 알파에 대한 것이 있어요. 즉 세타파, 알파파, 저베타파가 상호 비교 관계를, 비율 관계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비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4가지의 비율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S20으로 측정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 기능에서 들어간 것이 코히어런스입니다. 코히어런스 역시 해안 구간에 대해서 코히어런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코히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 좌측 뇌하고 우측 뇌에서 특정 주파수가 얼마나 똑같게 나오느냐, 얼마나 똑같게. 우리가 그 상관성, 우리 이제 BQ에서 보면 동시성이라고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은 correlational coefficient거든요. 상관계수. 뭐 correlational coefficient, 그 자동 상관계수가 있고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고, 통계 분석하신 분들은 피어슨 상관계수 많이 하게 되죠. 자기 상관계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기 상관계수를 이제 보는 것이죠. 보는데 이게 이제 좌측 뇌와 우측 뇌에서 어떤 그 특정 주파수 신호가 얼마나 동시에 똑같게 나왔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5초에서 95초 구간 내에서 각 주파수별로 이게 매 순간 똑같게 나왔으면은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1이. 똑같게 지속적으로 쭉 나오면 1이 나옵니다. 1이. 근데 듬성듬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 안 나와요. 또 한쪽에서 나오고 다른 쪽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역시 1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우리 뇌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냐? 좌뇌와 우뇌의 신경망 연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특정 주파수에 대한. 그래서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 부분의 2D 스펙트럼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2D 스펙트럼을 보면 2D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특성은 9Hz의 피크가 있었잖아요. 9Hz가 기초율동 베이직 리듬이고 이게 다머넌트 리듬이에요. 가장 강하고 이 60초 동안에 지속적으로 나온 리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배 주파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잔해하고 우뇌에서 꾸준히 똑같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이 코헤런스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이 코헤런스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은 일관성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관성.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참 모든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 일관되게 행동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VLG에서의 이 사람의 코헤런스 수치가 0.91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이 폐해한 구간 동안에 VLG 리듬이 91% 일관성 있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초율동 리듬에서 주파수에서 코헤런스 값이 1에 가깝게 나와야 이게 잔해와 우뇌의 신경망 연결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건강한 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헤런스 값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노화의 증거죠. 뇌가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즉 잔해와 우뇌의 신경 연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피크는 나타나도 그 피크에서의 일관성 수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초율동은 있지만 잔해와 우뇌가 그 기초율동 미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관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관성이 1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이저 빔이에요. 레이저 빔. 우리가 이제 그 포인터로서 사용하는 빨간색 레이저 그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 레이저 그것은 비치면은 이 빛이 흩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한 가지 주파수로만 딱 빛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 가지 주파수로. 그래서 레이저는 코헤런스가 1입니다. 1. 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일관성이 1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아까쯤에 그 17, 18Hz에서 피크가 있었다. 여기 보시면 17과 18에서 피크가 솟구쳤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18에서 코헤런스가 0.75, 73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뚝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여기 27에서도 피크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27에서도 역시 뚝 떨어지다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D 스펙트럼에서 약간 솟구친 부분에 코헤런스 값들이 보면은 뚝 떨어지다가 다시 솟구치고 그러한 결과치를 볼 수가 있죠. 즉 이분은 이런 점에서 잔해 운의 연결 신경망이 정확하게 잘 돼 있다. 즉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 우리가 상관성 수치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 상관성 수치와 그러면 일관성 수치는 전혀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상관성 수치와 이 일관성 수치의 평균값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 상관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이 일관성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성 수치는 우리가 이제 뉴로스펙에서도 상관성 수치를 계산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상관성 수치는 코헤런스 일관성 수치는 주파수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상관성 수치라고 하는 것은 시계요. 시간상에서 동시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요. 시간상에서 어떤 특정 시간에서 이 신호가 좌측에서 우측에서 똑같게 동시에 나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일관성은 주파수로서 그걸 봅니다. 주파수로서. 그래서 우리가 상관성과 일관성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보는 관점이 시간상에서 보느냐 주파수상에서 보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뉴로스펙의 새로운 뉴로스펙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이고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면은 BQ에서 물론 훨씬 더 많은 해석들이 BQ상에 다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은 이 새로운 뉴로스펙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분석 기능을 집어넣어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뉴로스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뇌파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S형 뉴로스펙은 없습니다. S형으로 이것을 또 만들 것이냐? 그건 안 합니다. 저희가 자꾸 과거에 붙잡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거든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가 S형 뉴로스펙을 이렇게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BQ도 역시 똑같습니다. BQ도 BQ 2.0은 S20용으로만 저희가 개발을 하고 S용으로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Q 2.0을 쓰려면 S20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타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타파 때문에 S에서 측정한 데이터에서는 베타파가 약하게 나오지만 S20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저베타분지 세타가 차이가 있다. S하고 S20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제는 뭐 의료용으로서 우리가 등록까지 한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서울대학교랑 같이 공동 개발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S20 제품을 본사의 표준 제품으로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앞으로는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제어에 있는 기능들은 우리가 이제 측정하다가 일시정지하고 또 다시 측정 시작을 하고 아예 측정을 멈추고 하는 것들 측정에 대한 이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 보면은 저장 기능이 있고 그 밑에 풀이의 변환값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통계 연구용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풀이의 변환값 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료용에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반용에서는 이걸 뺐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것을 뭐 풀이의 변환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이나 SPSS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의료용에만 풀이의 변환값 저장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저희 의료용 제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연구를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조합 인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인쇄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 그 양식이 굉장히 이쁘게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파일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파일을 저희가 인쇄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물론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프린터로 보낼 수 있지만 보시면은 PDF 저장 기능이 있어요. 인쇄 기능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피검자한테 종이로 프린트해서 주는 것보다는 PDF로 출력을 해서 PDF로 그 사람한테 주게 되면은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그냥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은 그 사람의 카톡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 조합 인쇄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프린터를 선택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하지 않고 메뉴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출력이 PDF 포맷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종이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프린터기로 출력이 안 되고 PDF 파일로 이게 저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D 스펙트럼까지도 출력할 거냐? 이거 이제 선택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3D 스펙트럼까지 포함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PDF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름을 선택을 하세요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JJJ 세이브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프로세싱을 하고 이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PDF 파일을 제가 불러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자, 보이시죠? 네, 이게 출력한 인쇄 샘플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멋지게 출력이 됩니다. 해안 데이터, 개안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프린터로 찍으면은 이게 용지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제가 PDF로 저장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보시면은 브레인 맵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폐안과 개안에 대한 것이 이분은 뭐 폐안, 개안이든 전부 다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은 밴드별 비율, 폐안, 개안 비율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D 스펙트럼 여기 보시면 폐안일 때, 개안일 때 스펙트럼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딱 보시면은 알파 블로킹 정상적으로 벌어졌구나. 이분은 잠을 잘 잔다. 바로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훨씬 높잖아요. 폐안 때 피크점이 개안 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알파파가. 그래서 알파 블로킹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코헤런스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VLH에서 9.1, 0.91 코헤런스 나타나는 거 보이고 개안 시에는 재미나죠. 개안 시에는 이게 VLH가 0.6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뚝 떨어져 버렸죠. 즉 개안 시에는 알파파의 그 피크 우리 기초율동 주파수가 잔해하고 운해에서 꾸준히 잘 안 나온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보시면은 6Hz가 0.73 정도로 잘 나오고 있고 12Hz가 높아졌습니다. 재미난 결과죠. 여기 보시면은 폐안 시에는 베타파가 전부 다 코헤런스가 다 떨어졌어요. 알파파가 코헤런스가 높게 나왔죠. 이게 정상. 이게 정상. 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알파파가 지배뇌파이기 때문에 뇌가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파의 코헤런스는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타 대역의 코헤런스가 알파 대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눈을 떠서 뇌가 활동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 우리가 뇌파 측정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메모를 해놓으면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측정 시간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3D 그래프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됩니다. 전체 140초 구간에 대해서 전체 스펙트럼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인쇄 용지 인쇄를 하면은 우리가 전체를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S20용 PQ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용을 하세요. 이걸 이용하시면은 얼마든지 기본적인 분석은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업그레이드되는 유로스펙의 이 기능을 이용을 좀 많이 하셔서 PQ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메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PQ를 개발하는데 저도 뭐 만사를 제끼고 만날 사람도 안 만나고 PQ 그 개발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Q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간단보기 최종 그 버전은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시게 될 그 BQ 2.0의 간단보기 샘플입니다. 좀 제일 상단에는 피검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그다음에 측정일, 체중, 키, 혈액형, 시력, 그다음에 증상, 그다음에 복용량까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놨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측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씁니다. 측정 기관에서 여기 서울 송파센터 그다음에 누가 측정했느냐 관리자가 측정했다 측정자 이름까지 정보까지 이렇게 하단에 나오게 되고 좌측편에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2D 스펙트럼과 호모그래프, 브레인맵 지도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대칭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이제 분석한 결과들이 몇 가지가 여기 이제 제시되는데요. 기초율동 주파수하고 세기가 잔해하고 운해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려냐, 의심이냐. 정상을 우리가 이제 좋음으로 바꿀 겁니다. 좋음, 우수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눠갖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수면 상태가 정상이냐, 부족이냐, 결핍이냐 이렇게 세 단계로 표시를 했습니다. 정상이란 말을 좋음으로 전부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의학적인 냄새가 있기 때문에 좀 나머지는 비정상이란 얘기냐 이런 반문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일반 용에서는 정상이란 단어를 안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BQ 간단보기로 같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이 질병 명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정서 상태가 우울이냐
약간 우울이냐, 안정 상태냐, 명랑하냐, 조증이냐, 행동도 부정이냐, 신중하냐, 균형을 잡고 있느냐, 어떤지 안정이 낫겠네요. 긍정이냐, 조급하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는 이게 안정 상태냐,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우려 상태냐, 심각하냐, 이렇게 구별을 했고, 주의 각성 상태로 이제 정상이냐, 이게 산만하냐, 아주 산만하냐, 심각하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DD냐, ADHD냐,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산만이 이제 ADD가 되겠고, 아주 산만이 ADHD가 되겠고, 심각은 이제 자폐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 균형이 이제 정상이냐, 의심스럽냐, 우려 상태냐, 심각하냐, 이렇게 하고 자기 조절이 이제 밑에 그래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조절 분석 총점이 나와 있고, 제일 밑에 보시면은 훈련 모드가 몇 점, 집중력인지 휴식인지 주의력인지 나와 있고, 뇌 건강 지수가 이렇게 점수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은 아주 좋고, 70에서 점수가 빠졌네. 80점 이상이면은 좋고, 60에서 70이면은 이제 80에서 90이 되겠죠. 뭐가 하나 빠졌네요. 지금 스케일이 약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상당히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이 뇌건강 지수 자체를 정확도를 높여서 이 점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으니까 이 한 장만 보고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